잡으러 가보자. 여기서 한번 해볼까? 아 그래. 내 낚시 실력으로 봤을 때 오늘 대어를 낚을 것 같아.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그러면 많이 잡아서 매운탕 끓여줘. 그럼 믿고만 있어. 아 맞다, 구명조끼. 아 그냥 하자. 하지마. 우리 뭐 그동안 사고도 없었잖아. 안돼, 여태 구명조끼를 잘 입었으니까 사고가 없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얼마 전에 봤는데 해양경찰 파출소에 가면 구명조끼를 무료로 빌려준대. 아 정말? 그런 서비스는 또 놓칠 수 없지. 자 출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후에 잠깐 낚시하러 왔는데 깜빡 잊고 구명조끼를 놓고 왔거든요. 혹시 이쪽에 손소독이랑 발열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상 넣어주시면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네 저희가 오후에 잠깐 낚시하러 왔는데 깜빡 잊고 구명조끼를 놓고 왔거든요. 혹시 대여 가능할까요? 예,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해양경찰 파출소에서는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쪽 그 구명조끼 대여자 명부를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그 대여 일시 장소 그리고 대여자 그 성명이랑 연락처 좀 기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반납은 당일 반납이 원칙이라 반납 시 꼭 파출소에 오셔서 반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성할게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구명조끼 대여드리겠습니다. 구명조끼 함인데요. 저희 성인용 구명조끼, 그다음에 아동용 구명조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인용 구명조끼, 아동용 구명조끼입니다. 네, 일단 구명조끼 착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다리끈이 있는데요. 다리끈에 꼭 다리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저희 구명조끼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다리끈을 넣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착용 한번. 버켓 착용해 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곳 있으신가요? 아니요 편해요. 혹시 이쪽에 사이즈가 좀 널널하다 하면은 여기 이 끈을 조여주시면은 알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 되세요. 이제 안전하게 낚시할 수 있겠다. 네, 제가 해양경찰 파출소에 가서 이 구명조끼를 빌려보았는데요. 먼저 왼쪽 가슴에 보면은 해양경찰 마크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어떤 줄 같은 게 있는데 꺼내보면 호루라기가 있어요. 이거 저희가 조난당했을 때 사용하는 호루라기인 것 같고요. 네, 소리도 아주 잘 납니다. 그리고 배 부분에 보면은 버클이 3개가 있고 그 밑에는 무슨 끈 같은 게 있는데 구명조끼가 어깨 위로 빠지지 않게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혹시나 깜빡하고 구명조끼를 놓고 오셨다면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로 방문하셔서 무료로 구명조끼를 대여해 보세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탄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던지는 거지. 오, 그지? 탁 나가지? 한번 해봐. 응? 네네. 양현이 먼저 해보세요. 네. 걸렸다고 한 거예요. 끊어졌네. 어머! 빠졌어요? 끊어졌잖아. 그 줄끈이 여기 끊어졌잖아. 어머! 아, 나. 수산이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괜찮으세요? 이 정도 가지고. 저거 걸린 게 진짜 걸려가지고 걸렸다고 했어요.
이거 제가 진짜 궁금했던 질문이에요. 뭐게요? 뭐죠? VFX랑 카툰 애니메이션이랑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아,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컷. VFX는 소위 우리가 보는 실사 영화, 실제 배우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를 말하는 거고, 카툰 뭐 디즈니나 픽사나 뭐 소니에서 만드는 그런 CN사이트에서 만드는 그런 애니메이션들 말하는 거죠. 근데 애니메이터 입장에서 그 둘의 차이점은 작업을 할 때 일단 리깅도 많이 다르고, 어떻게 해요? 제가 느꼈을 때는 네. 카툰에서는 액팅 연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VFX는 액팅 연기를 그런 괴물이라던가 크리처들이 하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페이셜 리깅들이 카툰 리깅보다는 조금 덜 디테일한 것 같고, 그리고 카툰 애니메이션은 하나의 키포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실루엣과 그 라인 오브 액션이라던가. 근데 VFX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문제는 관객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아, 실제 고릴라인 것처럼 보이게 하느냐, 실제 곰인 것처럼 보이게 하느냐, 되게 그게 중요한 것 어렵네요. 같아요. 네. 그 처음에 VFX 회사 갔을 때 그 카툰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좀 처음에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결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카툰에서 이제 막 스냅피한 그런 샷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서 실사 여가인데 그거를 스트레치를 안 쓰면 안 될 정도로 빠르게 막 잡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 한 거 보면서 나의 타이밍을 비교해 가면서 아, 내가 지금 너무 빠르게 작업을 하는구나 하면서 반성하고 막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씩 VFX 타이밍에 익숙해지고 나서 이제 곰남님이 일하는 회사 CN사이트로 3개월 정도 파견을 갔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점프해서 착착 하는 샷을 했는데 그걸 곰남님한테 한번 보여줬어요. 왜 이렇게 느리게 하냐고. 맞아. 나는 이미 VFX 타이밍이 익숙해지니까 곰남님이 봤을 땐 또 그게 좀 느려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타이밍을 막 변화시키는 게 뭐 별거 있겠어? 쉽지 뭐 그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저도 픽서몬도에서 4개월 일할 때 크리처 작업을 했는데 내 눈에는 애가 너무 느려 보이고 키를 안 넣은 것 같은데 이게 맞다는 거예요. 움직일 때 그 무게감이. 그래서 아, 내 눈이 안 익숙한 거구나 싶더라고요. 맞아요. 그 여기 캐나다 온 지 이제 한 3년 되셨나요? 2년? 3년? 3년 됐죠. 3년? 3년 지났나?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럼 캐나다 생활하면서 좋았던 점 있나요? 캐나다 생활이요? 네. 회사든 일상생활이든 뭔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좋은 점? 좋았던 점은 뭐 새로운 경험 해본 거죠. 제가 한국에 있으면 경험 못 해볼 것들. 회사의 문화, 작업 방식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도 되게 좋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작업한 걸 보면서 아, 어떤 식으로 작업했나 이제 제가 볼 수 있잖아요. 네. 보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단점은요? 단점이요? 네. 단점은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가족들과 떨어져 있고 뭔가 이방인으로서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여기 외국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 새로운 거에 쉽게 적응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낯도 가리는 편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의지하고 편한 그런 친구가 없는 느낌? 그런 맞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캐나다 회사 갔을 때 이제 애니메이터가 별로 없었어요. 한 7명? 되게 작은 팀이었는데 나랑 외모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친해지기 어렵더라고요. 내가 먼저 좀 방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인도 친구들이 그렇게 편했어. 같은 아시아 쪽이라 그런지 몰라도 뭔가 문화도 비슷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저도 프레임스토어에서
중국이랑 일본 친구들한테 마음이 열려서 살아온 환경이 다르긴 한데 그나마 비슷하니까. 아 맞아. 그나마 맞아. 비슷해서. 그리고 진짜 막 서양인한테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맞아, 안 맞아. 되는가 뭐 그런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게 있어. 약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화 주제를 못 찾겠는 맞아, 것들과 맞아.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딱 그래. 맞아. 예를 들어 막 내 옆에 앉았던 프랑스인한테 좀 약간 친해지려고 너 패러사이트 봤어? 막 그 기생충 봤다면서 얘기하다가 그래요 끝. 반면에 이제 뭐 중국이나 일본 친구들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제들이 많잖아요. 어릴 적부터 막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보고 자라고 그랬으니까 너도 그거 봤어? 나도 봤어? 하면서 그거 대박이지 않냐면서 막 그런 것들도 얘기하다 보니 금방 친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 그 프레임스토어의 작업 과정은 어떻게 돼요? 시넷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 시퀀스가 있으면 그 시퀀스 런치를 다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팀에서 레이아웃이 넘어오면 우리가 이제 블락킹이랑 애니메이션, 이제 QC까지 다 하거든요. 프로젝트마다 슈퍼바이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 슈퍼바이저마다 맞아요. 슈퍼바이저마다 다르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마다 다르니까 이제 프로젝트마다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과지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업할 샷에 대해서 슈퍼바이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식으로 작업해야 되는 건지 작업해서 블로킹 과정을 또 이제 리드한테 보여주고 리드랑 상의를 한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저한테 보여주고 통과되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겠죠? 네, 애니메이션 근데 그건 약간 힘들었던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가 외부에 있으니까 슈퍼바이저도 만족해야 되고 여러 사람 네. 만족시켜야 되는. 또 프레임스토어는 VFX 회사니까 VFX 슈퍼바이저도 만족해야 되고 또 단계가 많네요. 네, 디렉터도 만족해야 되고 또 슈퍼바이저 말 듣고 수정했다가 감독이 바꾸라 그러면 다시 또 바꿔야 되고 그런 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넷 사이트에서 일하고 있는 슈퍼바이저가 제이슨인데 그분은 되게 좋은 게 연기 터치는 잘 안 해요. 왜냐면 자기 생각이 또 감독들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러면 그런 건 바로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바로 디렉터한테 보여주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계가 좀 줄어드는 느낌이라.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최악은 그거죠. 한 3가지 버전 만들어 보자. 그 진짜 최악이야. 그 하나의 버전 만드는 게 엄청 오래 걸리니까. 맞아. 근데 제가 픽소에서 일할 때 거기는 블락킹이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치면 스플라인 단계였거든요. 저도 VFX 회사 가면서 느꼈던 게 블러킹 단계를 스플라인으로 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클라이언트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포즈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바뀔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게 좀 불편했어요. 요즘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 정신력, 자기의 모토가 있나요? 요즘에 네, 일할 때. 그냥 내가 맡은 샷을 잘 끝내보자 라는 내 실력을 인정받아야지만 좋은 샷도 받게 맞아요. 되고 어떤 프로젝트들은 정말 짧고 금방 지나가는 그런 샷들만 한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되게 아쉽잖아요. 맞아요, 아쉬워요. 그러니까 원샷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 실력을 인정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맞아요. 그게 가장 크지 않나 싶은데 요즘엔. 맞아요. 군나님은 어떤가요? 이나님이랑 똑같이 맡은 샷을 잘 끝내서 우리 리드나 수비 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뽑아내는 거? 그 인정을 받아야 뭐 계약도 연장이 될 것이고 맞아. 좋은 샷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계약직이 80%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하지 못하면 칼같이 재계약이 안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죽어라 좀 파는 것 같아요. 내 샷을. 맞아요.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 또 되게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고 조급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맞아.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참
해외 일하는 거에 단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게 제일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한때 내 샷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한 그 숲의 안목? 감독이 좋아할 만한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키를 잡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그 생각을 뒤쳐주고 그냥 이거는 결국 나의 자산이 된다, 나의 대물일이 된다라고 생각을 전환하니까 좀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인드셋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해외 생활할 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이요? 네. 하고 싶은 말. 앞으로 애니메이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애니메이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요. 네. 아니면 본인한테 하고 싶은 말? 나 쓰고 있어 이런 거. 사실 뭐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뭐 조언해줄 만한 입장도 아니고 저 스스로도 잘 헤쳐나가기도 벅찬 상태인데 여러분들한테 뭔가 우는 거 아니죠?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뭐 약간 뭔가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잖아요. 왜 되고 싶은지 그거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 간혹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연봉이 이렇게 적다고 하는데 아니면 작업 환경이 안 좋다고 하는데 네. 뭐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건 결국 자기가 그 일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이 일이 재밌으면 결국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학생들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네. 다 질문이 비슷해요. 근데 원하시는 질문들이 다 있어요. 답도 약간 정해져 있는 거 같고. 사실 본인들 스스로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다만 막막할 뿐이겠죠. 애니메이션을 정말 만들고 싶다면 내가 왜 애니메이션을 해야 하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 짓고 시작을 하고 나서 본인 스스로가 경험을 해보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맞아요. 말을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본인이 직접 경험하는 게 중요하죠. 경험해보고 나중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는 거죠. 내가 왜 애니메이션을 시작했지? 그때 생각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네. 곰나 채널 많이 사랑해달라고는 말 못하겠고. 왜? 오늘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익숙한 목소리의 구령소리. 웬일인지 유급자 염씨가 구령을 넣고 있다. 김씨는 너무 열심히 운동하다 손바닥이 까져 장갑을 꼈다. 비가 미친 듯 쏟아져 평소보다 한적한 어느 날. 상동관 사람들은 기본 동작으로 몸을 풀고 있다. 본격적으로 호구를 쓰고 있는 상동관 사람들. 지금 아킬레스건 조금 아프시다고. 지난주부터 아킬레스건이 조금 아팠는데 아직 완치가 되지 않아서 조금 쉬엄쉬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나요? 뭐래요? 아킬레스건이요. 발고를 해서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렇게 보호대를 하고 있어요. 보호대를 이렇게.
최근 새로 호구를 쓰기 시작한 관원들이 늘어난 상동관. 지금 호구 쓴 지 얼마 되셨죠? 3주? 3주? 네. 아직 한 달이 조금 안 되셨네요. 어떠세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들고요. 힘들고요. 계속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본인에게 검도란? 맞으면 멍드는. 상동관 사람들이 영격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인사는 좋지만 인원수만큼 영격을 하느라 고된 모양이다. 앞으로도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상동관의 관장님은 매일 호구를 쓰고 운동을 하신다. 등산 가셨다가 산삼이라도 발견하신 걸까? 손이 까질 만큼 열심히 수련 중인 김씨. 그는 호구 커플 채널을 보고 상동관에 왔다고 한다. 검도란? 취미이자 삶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목표로 삼고 있으니까. 아, 또 선수가 되기 위해 목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에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상동관에 온 지 얼마 안 된 여성분이 사정없이 죽도로 맞는 모습이 보인다. 지금 호구 쓴 지 얼마나 되셨죠? 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어요. 한 달이요? 네. 네, 어떠세요, 호구 쓰니까? 너무 힘들고 무거워요. 근데 운동도 되고 네. 되게 체력도 많이 늘어서 좋은 것 같아요. 체력이 많이 느셨나요? 네? 체력이 많이 느셨어요? 네, 저 많이 늘었어요. 아... 40분 가까이 계속되는 기본 기술 연습. 녹초가 될 때쯤 막바지에 이르는데 사실 관장님과의 대련이 더 혹독하다. 관장님에게 저희 호구 커플이란 무엇일까요? 호구 커플 하여튼 어저 경직된 도장에서 어떤 활력소? 활력소. 지금 이제 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안면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요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게 둘 호구 커플들이 운동을 하는 걸 보면 좀 느는 게 보인다. 검도하는 게 보인다. 그래서 또 좀 재밌다. 검도가 이런 식으로 재미도 있구나. 검도랑 똑같은데 뭔가 거기에 젊은이의 어떤 생동감이랄까 이런 게 가미돼 갖고 볼 때마다 재밌고 또 이제 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이런 게 보니까 좀 나도 이제 같이 하는 거 자체가 좀 운동도 되고 내가 몰랐던 어떤 일반인들이 추구하는 검도를 또 요 유튜브를 보면서도 또 좀 배우게도 되고 그런 나한테는 새로운 어떤 검도의 어떤 길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커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무거워지는 칼끝. 마치 벽을 앞에 둔 것 같은 답답함. 젊은 혈기가 통하지 않는 10분 남짓.
울고 싶은 심정이다. 관장님이 염실을 때리는 걸 보면 검도가 참 쉬운 운동인 것 같다. 대련은 모두와 한 바퀴씩 대략 3-40분이 지나야 끝이 난다. 이쯤 되면 모두의 체력은 슬슬 바닥을 드러낸다. 모두가 기진맥진 드디어 장장 1시간 30분의 수련 시간이 끝이 났다. 묵상을 통해 오늘 자신의 검도는 어땠는지 눈을 감고 반성해본다. 아, 오늘 검도 더럽게 못했네. 저희 댓글 보면은 관장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혼나냐는 댓글이 되게 많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동을 할 때는 이제 각을 잡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고 나서 이 운동 시간, 외적인 시간에 개인 취미 생활이랄까, 검도를 갖고 어떤 그런 거야, 유튜브를 찍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 그렇게 큰 반감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어떤 뭐 호흡거풀이 어떤 뭐를 찍을 때도 항상 먼저 양해를 구하고 찍는 거고, 또 막 우리가 운동하고 있는데 와갖고 막 침범을 해갖고 어떤 유튜브를 찍는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큰 뭐 예의에서 벗어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유튜브들이 많이 잘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 관장님이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관장님. 상동관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상동관 화이팅!